출근하려고 보니 D유닛 앞에 물청소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갔는지 흑백이 가족은 보이질 않습니다. 우와. Moving out? 여기 있었구만. 너 어디 갔나 했다. 이놈아, 너 어디 갔나 했어. D유닛에 물청소 등 대청소가 다 끝나고 어제 오후 늦게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흑백이는 어느새 새끼들을 맞은편 우와. B유닛 앞 박스로 옮겨다 놓았네요. 와, 애들을 어떻게 여기다 올려놨지? 세 마리의 새끼들을 보니 아빠가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색냥이 아빠는 늘 저희 집 앞을 서성이는 회색 고양이일 테고, 흑백이와 똑같이 생긴 애 아빠는 이곳 스트리트의 거의 끝에쯤에 살고 있는 흑백이가 아빠일 것 같고, 하얀색 양이는 건너편 스트리트에 사는 흰 양이 자식이 틀림없는 듯합니다. 특히 흰 양이 귀에 검은 무늬는 아빠와 그 위치까지 똑같은데, 이런 걸 보면 다시금 자연의 신비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기가 막히네. 오늘 비가 오니까 흑베이가 애들을 여기다 올려놨네요. 박스에다가. 한참 동안 제 옆을 서성이던 흑백이가 박스 안으로 뛰어들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새끼들 젖을 먹이려고 그랬네요. 요즘은 출근 전에 흑백이 가족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 또 잠깐 동안이나마 새끼들과 놀려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에서 직선거리로 약 20-30m 떨어진 곳에 치과가 있습니다. 지금 근무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가보는데요. 치과에서 흔들리는 송곳니를 뽑으려고 합니다. 혹시 대기 환자가 있다면 그냥 바로 호텔로 복귀할 거고, 대기자가 없다면 즉시 발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치과 바로 옆 깐틴은 저희 호텔 직원들도 자주 들러서 간식을 먹는 곳인데, 그 깐틴의 바로 옆에 치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호텔 직원을 통해 어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치과 시설이 너무 열악한 수준이면 어찌해야 할지, 그냥 되돌아 나와야 하는 건지 상당히 긴장되었습니다만, 병원 내부가 예상외로 깔끔해 보여 마음이 좀 놓입니다. 목에 앞치마 같은 걸 둘러주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데 수술 준비를 하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여성분은 대기 중인 환자는 아니고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톰보이 남친을 기다리는 처자입니다. 진료실에는 치과용 의자가 2개 있고 2명의 의사가 진료를 하는 형태더라고요. 문 밖으로 바로 제가 근무하는 호텔이 보입니다. 한 달 전부터 송곳니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일주일부터는 심하게 흔들리면서 제대로 밥을 씹어 삼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송곳니를 어찌할지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뽑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일을 뽑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어느 치과로 가야 할지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돼서 또다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5년 전에 필리핀에 건너왔을 초기만 하더라도 치과 치료를 할 일이 생기면 계속 미루다가 몇 달 정도에 한 번씩 한국에 다녀올 때 치과 치료를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만, 필리핀에서 취업을 하게 된 이후로는 예전처럼 한국을 자주 다녀올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 결국 필리핀에서 치과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필리핀 로컬 업소에 대한 불신 내지 막연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필리핀 로컬 업소를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필리핀 로컬 식당이나 마사지샵 같은 곳은 거리낌 없이 방문하기도 하지만, 얼굴이나 손발톱 케어를 받는다던가 패션 타투를 한다던가 하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특히 필리핀 병원을 간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왔습니다만, 5년간 이곳에 살면서 저 스스로 현지화가 많이 진행된 건지 이제는 로컬 업소 방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저 스스로도 상당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로컬 치과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쯤 현재 근무하는 호텔에 첫 출근하기로 한 바로 하루 전, 어금니가 너무 아프고 흔들려서 무척 난감했었습니다. 호텔에 막 채용돼서 내일이면 첫 출근 날인데 어금니 하나 뽑자고 한국을 다녀올 순 없는 일이고, 고민 끝에 제니가 알려준 졸리비 옆 로컬 치과를 방문했었죠. 제니 말로는 앙헬레스에서 상당히 좋은 치과에 속한다고 하던데
필리핀에서 처음 가보게 되는 병원이라 엄청 긴장했지만 예상외로 치과 시설은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소도시 동네 치과 수준은 되어 보이더라고요. 대기하는 환자들도 백인 은퇴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곳에서 어금니를 뽑은 뒤 퉁퉁 부은 얼굴로 호텔에 첫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필리핀에는 동네마다 많은 치과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동네 치킨집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낡아빠진 진료의자 달랑 한 개를 가져다 놓고 치과같이 생기지 않은 치과들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있는 곳이 바로 이 필리핀입니다. 땡큐.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이를 뽑고 10분 만에 다시 호텔로 복귀합니다. 치료비는 1,000페소가 나왔는데 제가 로컬 치과를 자주 다녀본 게 아니라서 이 정도 수준이 싼 건지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 시간 중에 이렇게 땡땡이 치는 제 모습을 사장님께서 이 영상으로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멀리도 아니고 바로 근무지 코앞에 있는 치과를 그것도 10여 분 사이에 후다닥 다녀온 거라서 뭐라고 혼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발치가 끝난 뒤 당연히 처방전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주의사항이 적힌 이런 종이 한 장만 달랑 줍니다. 처방전은 없냐고 물으니 간호사인 듯 격리인 듯 보이는 직원분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를 뽑는 과정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취 주사를 놓는데 제가 하고 아프다는 듯 신음소리를 내니까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으면서 쏘리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치과만 가면 엄청나게 겁을 먹어서 크게 아프지 않아도 거리며 엄살을 떠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쏘리라고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의사가 수술 중에 쏘리라고 하는 게 좀 의외라서 그게 미안하다는 의미인지 유감이라는 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를 뽑으려고 수술 의자에 앉아 입을 벌리고 있는데 제 입속을 들여다보던 의사가 어금니를 톡톡 건드리면서 이것도 빼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 이빨은 아주 조금만 흔들려서 아직 괜찮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 뽑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송곳니를 빼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 송곳니는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경험과 상식으로 분명 몇 초도 안 걸려서 끝날 거라 짐작했는데 이게 30초가 지나고 1분을 넘기는데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잇몸 쪽을 후벼 파는 듯한 동작까지 느껴지면서 물론 마취를 한 상태라 통증은 전혀 없었는데 의사의 액션과 느낌으로 짐작할 수 있었죠. 아무튼 의사가 과도하게 힘을 쓰면서 허둥대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그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잠깐이라고 하니까 의사가 동작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송곳니 하나만 빼는 게 맞는 거냐, 다른 이빨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긴장하고 놀라서 그랬던지 제가 생각해봐도 제 표현이 너무 과했었나 봅니다. 의사가 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를 뽑던 중에 이가 부러져서 잇몸 속에 남아있는 뿌리를 뽑느라 그러는 거라 설명하는데 순간 엄청 쑥스럽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30여 초 정도를 더 헤매다가 부러진 뿌리를 겨우 뽑았는데 발치가 끝나자마자 의자를 세워 저를 앉히고는 부러져서 두동강난 송곳니를 보여주는데 잔뜩 굳어진 의사 표정을 보면서 엄청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긴장해서 오해한 것 같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의사에게 말을 했지만 그는 화가 났던 건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고개만 그저 끄떡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처방전을 주지 않았던 건가도 싶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제가 좀 괘씸했거나 진상 환자로 보였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가 심하게 흔들릴 때부터 그리고 뽑고 난 이후에도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도 오래된 기억이라 초등학교 시절이었는지 중학교 시절이었는지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선생님께서 나병과 소록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나병에 걸린 시인이 소록도까지 걸어서 도달하는 여정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시인이 한참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잠시 쉬면서 신발을 벗어보니 그 사이에 발가락 하나가 또 떨어져 있더라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왠지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시인의 상황과 심정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물론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지는 치아들을 하나 두 개씩 잃을 때마다 지금 내가 늙어가고 있는 게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날도 그런 심정에 잠시 울적해진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